한탄 강변을 따라 텐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토 캠핑장은 물론 강변과 맞닿은 야영지가 있어 캠핑족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계속된 장맛비로 강변 야영지에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야영지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강 위에 있던 매점과 오리보트는 물론 미리 설치해둔 텐트까지 모두 떠내려간 겁니다. 제 뒤로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 보이실 텐데요. 텐트와 캠핑카가 있던 곳은 완전히 물에 잠겨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40여 년간 매점을 운영한 상인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나와서 봤는데 그때까지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물이 확 불어가지고 그냥 떠내려갔죠. 내 집에 불타는 거나 똑같은 거죠. 손 쓸 방법은 없어요. 이틀간 연천군에 내린 비는 510mm. 여기에 한탄강댐에서 초당 2,000톤가량의 물을 방류하면서 야영지를 집어삼켰습니다. 한탄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물속이 빨라지고 있어 대피 경보를. 어제 하루에만 30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연천 지역 3개 하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연천역과 덕정역을 잇는 경원선 운행도 멈췄습니다. 자, 이틀간 중부지방에 큰 비를 뿌린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서울도 어제 하루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나 기자, 지금 보니까 서울은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곳 잠수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잠수교가 보이실 텐데요.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현재는 이른 오전보다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부터 현재까지 약 20시간 동안 보행자와 차량 통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 잠수교 수위는 6.2m로 3시간 전보다 50cm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수위가 5m를 넘으면 보행자 통행이, 6.2m를 넘으면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한강대교 수위 역시 조금씩 줄어 4m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상시 대비 2배 높습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은 일단 비가 멎은 상태인데 언제 또 비가 내린다는 건가요? 네, 전국 대부분 지역은 어젯밤부터 소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교 아래에선 조금 전 오전 7시부터 도로 복구 작업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는 다시 장마정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의 경우 오늘까지 많게는 10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어제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요. 오늘은 또 남부지방에 강한 장맛비가 예상되는데 전체적인 날씨 전망부터 좀 해주시죠. 지금 강한 비구름대는 남부지방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서해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폭넓게 전남과 경남 지역을 좀 급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네. 지금 강한 시간당 한 50mm 이상의 띠구름대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좀 걸려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이제 제주도와 전남 지역 비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한 시간당 한 20mm 정도의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많이 차량 오는 거죠. 운전이 좀 힘들 정도의 비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광주 전남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가 됐고 오늘 오전 중에 전북 일부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는 확대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과 제주도 지역으로는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네. 이렇게 비구름이 이들 지역으로 지나가면은 이제 폭염특보는 좀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로서 제주도는 산간 지역으로는 호우경보. 그런데 이 해안, 동부 해안 지역으로는 네. 폭염 경보가 동시에 나타나는 더위와 폭염이 같이 제주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 좁은 섬인데도 굉장히 기상 상황이 다르군요. 자, 어쨌든 이 이한나 기자가 전한 것처럼 앞에 보니까 주말에는 또 장마 전선이 다시 수도권 쪽으로 북상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30에서 80mm, 전남과 경남 지역 주로 이제 남해안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데요. 예. 중부지방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하지만 오늘 그래도 한 20mm 안팎의 비가 오락가락하는 정도의 비 예보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비구름의 띠가
중부지방으로 북상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부터. 그래서 자정을 전후한 시간에 다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어제와 그제와 같은 그런 상황들, 밤 사이에 비가 집중이 되고 그리고 오전, 물론 이제 주말이어서 출근길은 네. 아니겠으나 오전 지역에까지도 비가 내리는 이제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일단 이제 오늘 비의 예보 말고도 내일 하루 동안 수도권에는 다시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추가적으로 더 예보가 돼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일요일 비는 아닙니다. 네. 일요일 비는 또 오늘 오후에 기상청에서 또 추가로 발표되는 양이 추가가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비는 안 오지만 계속해서 추가로 누적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계속해서 만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내일 출근하기 때문에 날씨 한번 봐야겠군요. 자,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 태풍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 북서태평양 부근에서 한 해수면의 온도가 26도 이상만 돼도 태풍은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예.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이맘때면은 보통 이제 이들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영향권이 아니더라도 한 7개에서 8개 정도는 발생을 해야 됐는데 예. 지금 5월 말에 한 2개 정도밖에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엘니뇨에서 라니냐가 넘어가는 시점에는 태풍이 전체 발생하는 개수도 좀 적고 출현 시기도 좀 늦춰지는 게 좀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예. 일단 이번 주 주말과 빠른 이제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이것이 이제 태풍의 발달 단계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윤곽이 빠르면은 이번 주 말쯤에는 이제 윤곽이 잡힙니다. 보통은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됐을 때부터를 우리가 이제 태풍으로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렇게 초속에서 중심의 이제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17m 이상이 되면 이제 3호 태풍, 개미라는 이름이 되게 됩니다. 어허. 지금 각 나라의 모델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모두 다 다르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지역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여부는 좀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태풍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 지역에 인접해서 우리나라 서해로 관통할 경우에는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 지역의 해역이 3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발달을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요. 일단 이 태풍은 강한 에너지 플러스 수증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방은 다음 주면은 이제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장마의 끝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이 태풍이 변수가 돼서 다시 비구름이 형성이 돼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도 기상 정보를 정말 꼼꼼하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설상가상 태풍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자, 어쨌든 다음 주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틀 동안 이 밤마다 300mm가 넘는 호우,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50년 빈도를 일컫는 겁니다. 1시간에 50mm가 온다는 게 이번 달에만 이게 8차례 발생한 건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난화 때문입니까? 이것도? 그렇죠. 지구의 기온이 오르게 되면은 지구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기온과 비례를 하게 되는데요. 예.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포화 수증기라고 해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서 대기 중에 머무를 수 있는 수증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이 한 1.5도 안팎으로 상승을 한 거를 감안을 했을 예. 때 전지구의 수증기량이 과거보다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울 때도 폭염의 형태, 비가 올 때도 굉장히 발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단 이거는 장마철뿐만이 아니라 태풍이 왔을 때도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눈이 내릴 때도 폭발적인 눈구름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문제는 지금 이제 양도 많지만 이 많은 양의 비가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지금 뿌려준다는 거. 지금 파주 부근에는 최근 들어서 한 600mm의 비가 사나흘간에 내렸거든요. 예. 연강 수량이 1200mm를 약간 넘는 수준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1년에 내려야 될 비가 이만큼 내렸구나가 아니라 그게 3, 4일 만에 내렸다는 거. 365일에 내려야 될 양의 절반이 3, 4일 만에 내렸다라는 게 문제인데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자꾸 그 사이에서 저기압, 정체전선의 충돌을 계속해서 더 강화시키는 비구름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게 좀 이번 장마에 강한 비를 만들어내는 좀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은요, 이 거리 곳곳이 침수가 돼서 도로 통제되고요, 많은 곳이 고리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파주 말씀하신 대로 600mm 이 정도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길기범 기자 리포트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새벽 시간 쉴 새 없이 내린 비에 도로는 금세 물바다가 됐고 달리는 자동차는 와이퍼로 아무리 닦아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내엔 물에 완전히 잠긴 자동차가 속출했고 마을 뒷산 일부가 무너지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보트를 타고 실종자를 수색하던 구조대는 컨테이너에 고립된 남성을 가까스로 구해냅니다.
사흘간 640mm, 어제 하루에만 215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경기도 파주의 모습입니다. 특히 시간당 75mm의 극한 호우에 5명이 차량 안에 고립됐다 극적으로 탈출했고 외국인 노동자도 구조대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노동자들 보이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거절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있겠다는 거 이제 119에서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구출해야 된다. 파주 외에도 연천엔 500mm, 동두천은 44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의정부에선 시간당 103.5mm라는 최대 시雨량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북부에 내린 물폭탄에 어제 하루 신고된 비 피해 건수는 345건에 달합니다. 무서워요. 진짜 또 올까봐, 또 그렇게 올까봐. 그냥 쏟아 붓는 것 같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애들이 그냥 꼼짝 말고 방에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니까요. 다음 주 또 큰 비 소식이 예고돼 주민들은 쉽사리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기 북부 피해가 특히나 심각했고 곳곳에서 전국 곳곳이 사실 호우로 인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강한 비구름대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한 번 머물렀다 하면은 거의 2, 3일 정도 집중호우를 뽑기 때문에 B구름 형태가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양의 지금 호우의 피해 상황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 지난 16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상황을 좀 보면 전국 주택 455채가 침수가 됐고요. 그리고 산사태 침수 위험 구역 한 67개 시군구에 대피한 주민들만을 봐도 2,000명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주민들이 1,000명 가까운 인원이 되고요. 이주민도 발생했군요. 그리고 토사 낙석, 토사 유실, 도로 파손, 장애 등과 같은 피해가 378건이나 접수가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소방당국에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 그 건수가 2,419건으로 네.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 피해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645헥타르, 축구장 면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921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 예보가 더 있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우려됐던 대로 산사태 그리고 옹벽이 무너지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아린 기자 취재 내용 보시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 흙더미가 2차선 도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강원 원주시 신림면의 한 야산에서 나무와 흙이 도로로 쏟아진 모습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습 과정에서 원주에서 제천 방향 도로에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됐습니다. 소방 등은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7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는 팔당댐 방류로 인해 고양시 덕양구 현천 육관문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청은 안전문자를 통해 파주 방향 유턴 차량은 가양대교 북단 나들목 등으로 우회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시간당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새벽 시간 경기 양주에서는 산사태로 공사장 옹벽이 무너져 인근 가게를 덮쳤습니다. 가게 옆 주택에 사는 주민 2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경북과 전북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며 수도권 지역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사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샘솟쳐 오르거나 항목물이 갑자기 흙물로 변해서 내려오는 등의 그런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관할 산림청에 바로 신고를 해주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 2명이 실종되고 1,800여 명이 대피했으며 400여 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네, 보신 대로 경기 양주에서 이 공사장 옹벽이 산사태로 인해 가게를 덮쳤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집도 사실 주변에 산이 있어갖고 어떻게 좀 주의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전국 곳곳으로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비가 그쳐도 이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는 기준은 토양 함수율이라고 해서
빗물이 이 토양으로 빗물이 한 80% 정도 흡수가 됐을 때 네.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고 경보는 100%. 그러니까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은 사실상 바로 산사태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일단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계속 이쪽으로. 주변 상황들을 좀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비 예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며든 물기가 빠져나가면서 점점 상황이 나아지긴 하겠지만 예. 지금 오늘도 비가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 비 예보는 일단 있고요. 밤이 되면은 또 강해지고 밤에는 뭔가 복구 작업도 힘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산자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들 지역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관련 유관기관에서 안전한 대피소 안내부터 해서 사전적인 그런 이제 조치들이 취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어떤 행동으로 뭔가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거는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 좀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요. 이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환강댐 방류를 무단으로 늘렸다. 이런 정황이 포착이 돼서 이 접경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에 북한이 이제 임진강 상류에 환강댐을 건설하면서 3억 5천만 톤에 해당되는 저수량을 이제 확보를 한 그런 이제 댐 건설을 한 이후부터 예. 군남댐과 한탄감댐에서는 이제 무단 방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한데 뭐 2009년에 그 무단 방류를 함으로써 임진강 하류에 있었던 야영객들 9명이 이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네. 비롯해서 2020년이면은 우리나라 최장 장마가 이어져서 중부지방에 이때는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예상 강수량만 500mm가 수차례가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기록적인 그런 장마의 해를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북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림으로써 이 당시에도 무단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부지방에 40m의 한강 수위에 다다를 정도의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중부지방에 비가 잦아든 것처럼 북한 지역도 지금 비가 잦아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벽 오후부터 지난 새벽과 오후에 계속 이제 그 지역을 뭐 위성 영상과 CCTV로 감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조금씩 방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들 지역의 수위가 한 28m가 살짝 넘는 상태. 네. 그러니까 40m가 최고 수위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여유 그 수위가 한 11m 정도가 돼서 지금은 좀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북한 지역과 이 중부 지역의 비 예보는 이번 주말이 아니라 다음 주 주말까지 예보가 되어 있는 네. 상황이고 여기에 수증기를 잔뜩 몰고 오는 이 대형의 그 어떻게 보면은 연료통이 될 수 있겠죠. 이런 태풍의 북상 태풍. 소식까지 들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들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정보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고요. 보통 이제 긴급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119를 통해서 신고 접수를 하게 되는데 긴급한 재난 상황이 아니면은 119보다는 비비상 상황일 경우에는 110으로 110으로 전화를 주셔야 이렇게 무분별한 행정력이 좀 낭비가 되지 않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소방 당국의 조치가 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니까요. 예. 나머지 어떤 기상 상황들을 체크를 하시는 건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건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119보다는 110으로 신고 접수를 하셔서 좀 안전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